아니, 우리가 얘를 봤죠? 얘를. 시작하면 됩니까? 소리 들어옵니까? 예. 예. 공진 주파수보다 낮은 거. 공진 주파수 부근,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보다 높은 거, 이 세 개에 대해서 봤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얘는 앞으로 움직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똑같이 가져오죠. 거의 그렇죠? 물론 이제 입력 전압이 굉장히 커지니까 약간 컴프레션이 되죠. 공진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공진점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안 나가고 계속 뒤로만 계속 왔죠. 이렇게 됐죠. 뒤로. 근데 우리가 아는 거, 예를 들면 사인판은 당연히 위아래, 앞쪽, 뒤쪽으로 대칭으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틀림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 운동은 뒤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이랬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서스펜션 부의 문제인 건지, 복원력의 문제인 건지, 구동력의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대부분들이 다 이거는 구동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 3명 정도 빼고. 3명도 저번에 내한테 교육을 들어서 한번 했을 수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까 여기서 이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거. 이거는 복원력이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원력. 스티프니스. 이거는 관성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마찰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진점 이하에서는 있잖아요. 공진점 이하에서는 여기 써져 있는데, 복원력은 스파이더와 서라운드의 변형으로 발생되며 보이스 코일을 원 위치로 복원시키는 힘이다. 그리고 강성과 변이의 꼽으로 표시된다. 이거는 공진점 이하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점 이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Hz가 공진점인데 50Hz 시그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진점보다 낮은 주파수 시그널이 들어가면요. 힘이 대부분들이 이게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를 변형시키는 힘으로 다 소모가 됩니다. 외력이 돼야 이런 소모가 된다. 이거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진점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100Hz라 그러면 100Hz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 하면 마찰력이 돼요. 공진점은 아까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렇죠? 기계적 혹은 음향적 마찰 손실로 구분되고 기계적 저항과 진동 속도의 꼽으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진점 부근이 되면 에너지가 다 일로 마찰, 속도에 비례한다. 공진점이 되면 변화력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최고 지점이 되고 그때는 이 마찰력으로 대부분 소비가 돼요. 그 다음 100Hz인데 한 100Hz도 더 높은 150Hz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동치 있죠. 진동치를 갖다가 가속시키는 힘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성력으로 이렇게 다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요 힘으로. F는 MA라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어떤 공진 시스템이 있고 공진 주파수가 있는데 외부 주파수에 따라서 힘이 저주파수도 고주파수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저주파수예요? 그러면 이거 막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있잖아요. 얘를 갖다가 배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힘을 그쪽에 힘을 다 썼다가 공진점으로 가면 이게 마찰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마찰 생기는 힘을 갖다가 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 진동 질량을 갖다 가속시키는 힘으로 있잖아요. 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아시라고 내가 여기다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힘이 어디에 기여를 하는지가 다 달라. 진동 질량으로 갖다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쪽으로, 스프링 쪽으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마찰 쪽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 봅시다. F0, 아까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여기에서 생겼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주파수가 공진점보다 더 클 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관성력 쪽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 즉 서스펜션이 문제였다고 그러면 공진점 이하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쵸? 아까 몇 Hz였죠? 제일 낮은 주파수가? 20Hz였나? 40Hz였나? 예. 그런 문제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복원력에 관련된 부분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이거 스파이드하고 서라운드가 예를 들면 뒤로 잘 움직이고 앞으로 안 움직이니까 뒤에 부드럽고 앞으로 딱딱하네? 이건 막 손대잖아요. 그렇죠? 손대버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주파수에서 이상하게 나오고 여기서는 계속 이상하게 나와요. 점점 더 나쁘게 가는 거예요. 손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봐 90% 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게 모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론을 제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보이스콜 위치가 있잖아요. 지금 어머나 보이스콜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보이스콜 위치가 좀 이게 전기 하나도 안 올리면 딱 이게 아까 자개 센터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밑으로 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보이스콜 위치만 잘 움직여주면 이거는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쉽게 풀릴 걸 굉장히 뭐 서스펜션 손대고 댐퍼 손대고 하면요 점점 미국으로 빠져요. 이건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넘어가 볼게요. 서라운드 엣지, 예? 스티프니스의 비대칭성. 원래는 스피커 여기하고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원력을 차지하는 부분이 요 밑에 댐퍼라고 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80%, 이게 20%라고 그랬죠? 실제로 보면 밑에 게 훨씬 더 이게 더 스티프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고무 재질로 돼가지고 있고, 그죠? 복원력은 이게 훨씬 크다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있어요? 얘만 있어요, 얘만. 그쵸? 서라운드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밖에 없죠? 테두리 부분 그쵸? 이게 이거라고, 저기 서라운드라고요, 서라운드. 슬림 스피커 다 그래요. 슬림 스피커는 올라가다가 구동부에서 옆으로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옆으로. 그러니까 스파이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서라운드지. 그 허접한 그 고무 이거 가지고 원래 힘으로 다 와야 된다고. 그게 이런 스피커에서 구동처럼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편판 스피커로 가거나, 편판 스피커는 스파이더가 들어갈 구조가 없잖아요. 편판 쪽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에서 모든 게 서라운드 가지고 이게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서라운드가 굉장히 재질의 설계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라운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헤드폰 유닛이거든요. 여기가 보이스코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이게 다 서라운드라고. 서라운드 면적이 굉장히 크죠? 우리 이런 스피커는 서라운드 여기밖에 없잖아요.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 진동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서라운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 때려요, 이게. 그래서 얘가 앞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나올 때하고 뒤로 할 때 진동 면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동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튕겨 나오면 있잖아요. 진동 면적이 줄어들어. 뒤로 들어가면 진동 면적이 커져요. 진동 면적이 커졌다, 작아졌다. 아까 진동 면적 SD 있었죠. 그렇죠? 기계가 음향적으로 바꿔주는 그 커플링 상수 있잖아요. 그 면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우게 생길 수밖에 없어. 태생 자체가. 얘처럼 이렇게 작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죠. 이거는 굉장히 작잖아요. 서라운드가.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같으면 서라운드가 이만큼 있는 거지. 이만큼. 그래서 이게 골치 안 보다 사실은. 굉장히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앞으로 나가면 소리가 줄어들고 뒤로 가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뒤로 움직이는 모습은 면적이 커지니까. 그리고 앞쪽으로는 좀 더 잘 움직이고 뒤로는 좀 적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복원력에 관련된 우리 후쿠이 법칙에서 말하는 F는 KX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K는 상수였잖아요. 그죠? F는 KX. 이제 1mm 움직이면 1N이면 2mm 움직이면 2N 이렇게 상수로 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X에 대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땡기는 힘이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주름을 줘놨잖아요. 이게 주름이 있죠? 조금 움직일 때는 그래도 이게 선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진폭이 커지잖아요. 요 구간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땡기는 게 갑자기 확 땡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훅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얘가 그 스티프니스 값이에요. 1mm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 뉴턴 퍼 밀리미터.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2.5mm, 5mm, 7.5mm, 1cm 이렇게 가죠. 힘에 따라서 갑자기 쑥 커져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땡기는 힘이 커져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상수였다 그러면 이게 선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될 거잖아요.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이 가다가 커져버리잖아요. 이게 비선형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비선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선형이지만 예를 들면 구동부가 이 비선형성을 갖다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구동부가 설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나믹은 그거 자체도 안 된다. 좀 설명이 나올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대칭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땡기는 힘이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이거 보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1cm 지점인데 얘는 땡기는 힘이 얘가 6N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몇 뉴턴이에요? 4N이죠. 앞으로 움직이면 세게 땡기고 뒤로 움직이면 살살 땡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운동이 제대로 될까요? 안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얘가 부드러운 쪽으로 가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쪽으로 가는 게 더 운동하기 쉬워요? 뒤쪽으로 가는 게 운동하기 쉬워요? 앞쪽으로는 세게 당기고 뒤는 살살 당기니까 얘는 뒤로 가서 움직여요. 그래서 스피커가 여기서 이렇게 딱 그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위치에서 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쪽이 뒤쪽이라고 하면 밑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움직이죠. 시작하면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언제일 때? 공진주파수 이하일 때. 공주파수 이상일 때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현상은 아까 시작하면 부드러운 쪽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공진주파수 이하일 때입니다. 그 일반 스피커는 서라운드 부분하고 스파이더 부분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볼 필요가 없죠. 서라운드만 있으니까. 이 서라운드 볼게요. 여기서 가다가 이 선형적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확 커져버리죠. 1cm 가면 이게 3N이 되는데 여기는 1N밖에 안 나오죠. 앞으로 가면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땡기는 힘이 커가지고 갑자기 증가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래 비대칭의 원인은 이 서라운드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스피커로 본다고. 스파이더는 설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서라운드가 문제였던 거죠. 응? 서라운드 설계. 그러니까 이 스피커 같으면 여기가 설계가 잘못된 거죠. 이걸 갖다가 지금은 다 측정하면 나와요. 이 그래프. 이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뭐로 나오겠어? THD 보면 이상하게 나왔겠죠. 그렇죠? 저주파수도 THD가 큰 걸로 나왔을 거라고. 그렇죠? F0 이하에서 크게 나왔는데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고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그 값도 나중에 다 제시해줘요. 다음은데요. 이게 서라운드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이어프레임이에요. 다이어프레임인데 뭐 이어폰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영상이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앞쪽으로 나오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뒤쪽으로는 막 올라가 버리죠. 이거는 한 이 정도, 요쯤에서 한 이 정도 가는데 얘는 한 거의 4점 올라가잖아요. 뒤로 움직일 때 땡기는 힘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죠? 아까 반대죠. 그럼 얘는 앞으로 움직이면 싫은데 뒤로 움직이면 이 모양 자체가 뒤로는 잘 움직이기 힘들 거잖아요.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뒤로 잘 못 움직이니까. 땡기는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서라운드의 비례지능 현상. 그래서 이런 거 설계할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설계할 때 이 보면 뭐 코르게이션도 많이 줘놨죠. 이렇게 빗살 무늬 같은 거 많이 줘놨죠. 이걸 아무렇게나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떨었을 때 땡기는 힘이 똑같은 힘으로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움직이든 뒤로 움직이든 땡기는 힘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동 현상인데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서로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앞하고 뒤 사이의 운동이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 THD에서 다 짝수로 해가지고 하모니에서 크게 나와요. 비대칭은 2차가 크게 나와요. 2차 하모니. 이런 것들은 다 2차 하모닉을 크게 이렇게 F0 이하에서. 그래서 이걸 딱 잡아주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만들든지 다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면 2차 하모닉 수가 쑥 줄어들어요. 이거 필요가 없구나. 리모컨이 됐지. 다음은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뭐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뒤로 가면 거의 없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여기 보빈에 있잖아요. 이게 진동파이 붙어 있는데 이 위치가 잘못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치기 쉬워요. 이런 현상으로 나오면. 얘가 앞으로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붙이는 이 지점을 요만큼 내려주는 거야. 얘 붙이는 거, 이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일 때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얘 위치로 이쯤에 내려준다. 잘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한 이쯤 올라갈 거잖아요. 내려오더니 이쯤 내려오고. 그렇죠? 지금 올라갈 때 너무 얘가 너무 위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구조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졸리실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얘가 막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막 올라가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복원력이 막 비대칭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소리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일단 원음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음. 아까 다 들어본 거예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words don't. 이게 원음인데 요게 왜곡 있죠, 왜곡. 요것 때문에 생기는 왜곡만 더 볼게요. 이게 신호철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면요, 이런 왜곡 성분이 들어가요. 뭐 떡 치는 소리가 나죠?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왜곡이 됐을 때 이 떡 있죠? 떡 이거 있죠? 이 소리는 어디서 생긴다고? 바로 서스펜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떡 치는 소리.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관계만 잡아주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만 잘 잡아주면 있잖아요. 그게 덩 이렇게 나야지 떡 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덩 하고 다시 바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래하는 부신 있잖아요. 내가 메신저 스피커 딱 만들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놈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경험치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떡 소리만 있었냐? 또 나쁜 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게 좀 떡 치는 소리 나오고, 그 보컬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되게 뭐 잘못한 사람처럼 막 목소리가 떨리죠? 그렇죠? 근데 원음에서는 그게 없다고. 이 사람 목소리 들어보세요. Sorry, 다르죠? 소리 할 때, 그렇죠? 아까는 이런 소리 났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이제 그거의 원인이 또 뭔지 또 한번 찾아보자. 왜 이게 아가 아라라라 이렇게 소리에 무슨 까마귀 소리처럼 바뀌는지.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 일단은 이거부터 정리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아까 떡치는 소리로 바뀌는데 이거는 복원력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후쿠 형태가 생각해보자. 이거는 F는 KX. 근데 이게 K라는 것들이 변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K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게 X에다가 X의 함수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 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변이가 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주파수지. 저주파수는 변이가 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곡이 있죠. 여기 왜곡 소리가 정소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킥드럼,
베이스 기터밖에 없다고. 그렇죠? 이 다 저음 소리잖아요. 왜? 변이에 관련된 함수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잡아주면 떡치는 소리가 없어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리고 이거는 오직 공진주파수 이하에서만 생긴다. 그래서 내가 THD를 볼 때 있잖아요. SPL, 지금 갖고 있는 계측장비 볼 때 THD 이하에서 THD 그래프에서 F0 이하에서 뭐 크게 뜬다. 그거는 다 서스펜션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클 때는.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자, 두 번째. 구동세계예요, 구동세계.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이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멀리 나가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변이가 이거 2.5mm인데 5mm, 7.5mm 갈 때 쑥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쑥 이렇게 줄어들고. 상수가 아니에요. 이게 5네? 5. 이 점에서만 오죠, 이 점에서만. 무조건 움직이면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근데 얘 웃긴 거는 이것도 또 어찌됐든 간에 뭐 힘이 줄어들면 복원력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이 복원력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면. 변이가 늘어나면 복원력은 커지죠. 그렇죠? 땡기는 힘이 커진다고. 근데 이거는 커지면 구동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렇죠? 변이가 커지면 구동력은 줄어든다고. 왜? 요 사이에 이 코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완전히 이거 진짜 웃기는 거라고. 내가 변이가 커졌어요. 커지면 힘도 줄어들어. 밀어내는 힘이 쑥쑥 빠지는데 땡기려면 더 세져 버리죠. 복원력은 세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구동력이 줄어들면 복원력도 같이 줄어들면 선행적으로 되는 건데 구동력이 줄어드는데 복원력은 이미 더 커져 버리니까 이게 더 나쁜 쪽으로 간다. 그래서 스피커는 크게 들으면 컴프레션이라는 게 걸릴 수밖에 없어. 땡기는 힘은 세지고 밀어주는 힘은 약해지고. 그렇죠? 이게 그거라고. 근데 이것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무빙 코일이니까 코일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대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직류자속 내로 벗어날 수밖에 없으면 이게 대칭적으로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는 힘도 일률적으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렇게 줄어들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움직이는데 안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가죠. 여기 조금 앞으로 가니까 훅 줄어들죠. 에?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아까 뒤로 안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가고 계속 뒤로 간 거 있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겨요. 이거는 언제? 공진주파수 이상에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THD를 댔는데 F0가 100Hz다. 근데 150, 200에서 THD가 크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딱 보면 보이스코일 문제예요. 보이스코일 위치가 어디 잘못됐거나 뭐 설계가 잘못됐거나. 지금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여기서 퀴즈. 맞춰보세요. 뭐 틀리도 아까 90몇 프로 다 틀리도 뭐 별로 안 쪽팔리니까 다 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여기 자기회로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NS 있어가지고 여기 좀 있다고 봐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자, 코일이 이렇게 그냥 한 개만 있다고 그냥 그려볼게요. 한 개만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이거는 보이스 코일이 밑으로 쳐져 있을까 아니면 위로 떠 있을까요? 저 그래프로 나오려면 보이스 코일이 위에 정상적인 센터보다 위로 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밑으로 쳐져 있다. 왜 쳐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요? 너무 순진해. 이건 생각을 해보면 돼요. 보세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안 줄어들죠. 그렇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도 안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위에 떠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싹 다 빠져버리는 거죠. 쑥 줄어들어요.
이거는 보이스 코일이 뒤로 좀 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위로 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굉장히 이렇게 이 그래프도 지금은 개척기기 하면 나옵니다. 저 그래프가 있잖아요. 쫙 나와요. 이렇게. 이걸 아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0.1초 만에도 나와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전압과 전류만 딱 재도 나와요. 그거는 좀 학문적으로 좀 깊은데 그 라우드 스피커 모델링 기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지금 장면 거기까지 돼 있어요. 그 장비들을 계속 2012 1970년대 때 나온 THD하고 SPL만 나오는 장비가 대부분 회사 말 쓰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근데 웃긴 거는 회사 가도 다 지금 그걸로 다 쓰고 있어. 2012 아주 훌륭하지 막 그러면은. 자, 이걸로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보세요. 5mm 가니까 쑥 줄어들고 쑥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도 대칭적이죠. 그래도 대칭적이니까 적어도 비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세컨드 하모닉, 2차 하모닉은 없어요. 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리고 센터가 잘 맞는 거죠. 최고 지점이 0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이스 코일은 딱 센터에 잘 와 있는 거. 떠 있거나 쳐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이스 코일만 사실은 여기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자기 회로 있죠. 화기 회로 있잖아요. 회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위로는 한 칸 막았는데 밑으로는 두 칸 더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걸 갖다 수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이렇게 흐르는 경로가 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만 흐를 것 같죠? 수직으로. 전혀.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프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왜냐 그러면 그 자석이라는 것들이 자기 저항이 적은 쪽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더 잘한다. 왜? 이 주위가 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쇠라는 것들이 자기 저항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으로도 더 이렇게 잘 흐르려고 그런다고. 특히 얇은 스피커 있잖아요. 얇은 스피커 소리 아래로 더 잘 흐르려고 그러죠. 바로 주위에 꽂히는 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게 아무리 내가 보이스 코일이 여기 센터에 잘 있더라도 요 회로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정확하게 잘 설계해주지 않으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특히 얇은 스피커일수록 더 심해요. 저게. 이 위쪽은 온 데가 처음부터 자기 저항이 큰 공기인데 아래쪽은 전부 다 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밑으로는 더 잘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여기서 이 부분 설정을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설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툴들 있잖아요. 자기에서 툴들이 다 있어요. 그걸 잘 쓰셔야 돼요. 자기회로 설계하는 거. 이걸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이거 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설계를 잘하는. 이게 자기회로 설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아무래도 밑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얘보다 훨씬 더 대칭적으로 가요. 얘가. 그리고 이런 V자 커팅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마이크로 스피커 헤드폰 만드는 사람들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이거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이걸로 그냥 가는 거지. 싸게 만드는데 이런 거 있으나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 밀도를 재보면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잘못 설계하면. 그러면 내가 보이스 코일 가운데 있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아까처럼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막 생기는 거 한쪽으로 더. 이거는 보이스 코일 아무리 센터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 이런 것들은 회사들별로 이게 보니 특이하네?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넣어보면 있잖아. 이거 자개회로 설계하는 건 좀 무료로 된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도. FMM이라고 인터넷에서 받으시면 돼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무료로 해놨어.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러 가르쳐줄게.
이걸 대해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 어디 있지?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초빙에서라도 할 수 있고. 다음 보이스 코일의 구조인데요. 이게 아까 자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요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배로 만들자 이렇게. 이게 코일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요 자기 갭보다 이더 훨씬 더 많이 감아놨죠. 코일을, 그렇죠? 많이 감아놓은 거를 오버홍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얘보다 더 작게 감아놨죠. 이걸 갖다가 언더홍이라고 그래요. 왜 이 짓을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많이 감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조금 움직이라도 있잖아요. 요 사이에 흐르는 턴수는 일정하죠. 예를 들면 요 턴수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럼 내가 좀 위로 움직이더라도 항상 그 3개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너무 많이 움직여버리면 빠지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게 항상 3개가 일정하다고.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x는 0이고 이게 bl 값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기준해가지고 좀 옆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진짜 이 3개밖에 없었다. 얘랑 똑같은 이 3개밖에 안 간 게 있었다 하면 무조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Xmax라고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 길이만큼 움직일 때는 적어도 얘가 플랫하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애를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냥 들이다 많이 감아주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기하는 것들은 이게 7턴밖에 없어요. 요 사이.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쓸데없는 질량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감도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동작을 할 줄은 모르겠지만 괜히 쓸데없는 무게만 증가시키는 그런 나쁜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이거는 요 사이에 한 5턴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3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위아래 2턴씩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랫한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대신 저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 얘는 턴수가 작죠. 그렇죠? B하고 L이 있는데 B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L이 작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체적인 BL 값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장점이 있어. 뭐냐? 무게가 가벼워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압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했어? 제일 좋은 거. 오버홍이 좋겠어요? 언더홍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퀄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 요 갭이랑 똑같은 거. 한 5번 턴. 그걸 이퀄형이라고 그러는 이퀄? 똑같다고? 이퀄형이 돼버리면 요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퀄형이겠죠. 그렇죠? 이게 오버홍이고 이게 언더홍이에요. 다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이퀄형을 일반적으로는 이퀄형보다는 조금 더 오봉에 가깝겠어요. 한 1.2배. 1mm라고 그러면 저보다 몇 턴 정도 더 여유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좀 심하고, 이쯤 정도만 쓰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저렇게 설계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잔머리에 써가지고 무조건 감도 좋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감도. 음질은 안 따지고 무조건 감도만 좋게 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업체다 맡겨놓잖아요. 중국 애들도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면 바로 이퀄형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퀄형이 되면 출력을 크게 안 줄 때는 조금만 움직일 때는 비엘 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턴수가 작으니까 가볍지. 근데 이제 크게 들으면 엉망으로 가지만 그거는 모를 거야 쟤네들. 한국 놈들 지가 뭐라 만들어 봤어. 근데 우리 다 만드는데 잘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도만 좋은 걸로 본다고 하면 이퀄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보이스 코일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보이스 코일이 구리에다가 에나멜 코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리 무게가 무겁거든.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좋은 가벼운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알루미늄이지, 알루미늄. 그렇죠? 훨씬 가볍다고. 그래서 구리선을 쓰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선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게는 내구성이 너무 안 좋아. 내구성이.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야,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주권 좀 섞은 게 어떨까? 그럼 CCA라는 게 있어요. 카파 클라드 알루미늄 그래가지고 안쪽은 알루미늄인데 바깥쪽은 구리로 코팅되어 있는 거. 구리인데 알루미늄 코팅되어 있는 거. 알루미늄인데 구리로 코팅되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중간 해가지고 있잖아요. 질량은 좀 줄어들면서 전기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가벼울 줄 모르겠지만 전기 저항은 더 크거든요. 구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깥쪽은 구리를 하는데 안쪽은 알루미늄을 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CCA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감도가 쑥 올라와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이제 이코는 이랬어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쭈삣하게 나온다. 얘는 조금 움직이면 쑥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설계가 되면요. 아주 희한한 스피커 구동 현상이 생겨요. 그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바이포케이션이라는 게 생기는데 아주 지약 같은 일이 생겨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좀 넓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오버형이라고. 좀 많이 달아준 거예요. 감도가 떨어져 버리네. 그리고 이 자기 회로를 잘못 설계하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턴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자기 회로 자체가 설계가 잘못 버리면 이게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자기 회로 설계가 잘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회로 자체가 자기 회로 영향을 더 많이 줘가지고 나쁜 쪽으로 갔어요. 아까 이거 뭐야? 이게 오버형, 언더 줄어든다고 이 값이.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BL 봤는데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 길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 회로는 설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단, 맥시멈치가 여기 있죠, 지금. 0이 안 있죠? 여기 0인데,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됐냐? 이거는 보이스코리 위에 떠 있어요? 아니면 쳐져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겠지. 확률은 50%. 한번 찍어보자. 위로 떠 있다. 좀 해주세요. 아래로 쳐져 있다. 이게 내가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맥시멈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밑에 쳐져 있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딱 가득 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밑으로 쳐져 있다가 지금 아까 총 5개라고 하면 4개가 걸쳐 있다가 0. 몇 미리 올려주니까 5개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맥시멈이 딱 바뀌자. 이게 좀 쳐져 있는 거예요. 자기 회로는 설계가 잘 됐는데 이거 딱 보면서 내가 컨설턴트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시군요. 자기 회로는 설계가 잘 됐는데 이거 조립하다가 단차 조절이 잘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쳐졌으니까 0.5mm 위로 올리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쓰레기같이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자기 회로 자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스코를 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구조를 가지고 해보면 여기하고 여기 사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기 회로 자체가 설계가 잘못된 거야 구동구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이상하게 된 거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이것도 모를까 막 이렇게 생각 들죠. 바보가 아니라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야. 내가 만든 제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측정은 내가 이렇게 여러 회사들 가서 측정을 해주거든요. 이제 센터에 장비가 있어가지고 해보면 다 개판이에요. 근데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좋아. 몰랐으니까. 봐본 적 있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근데 웃긴 거는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아까 스티프니스도 엉망이고 BL도 엉망인 거 있잖아요. 들어보면 잘 몰라. 커스터머가 모르면 그냥 나가는 거지. 나중에는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좋은 일을 모르니까. 실제로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 가가지고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해주면요. 그 연구소장님 되게 싫어해요. 한번 내가 지적을 왜 받아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사실은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듣기 좋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어쨌든 명품이라는 게요 그냥 쉽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거리 되잖아요. 힘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0이 움직일 때는 힘이 세졌다가 힘이 약해지고, 근데 내가 한 주기를 반복한다고 보면 0에서 앞으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오는 게 한 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힘의 입장에서 보면 0할 때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BL이 제일 세잖아요. 커졌다가 힘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0으로 오니까 힘이 커지고 다시 줄어들었다가 힘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데요. 힘이 커졌다가 작았다가 커졌다가 작아 이렇게 됩니다. 복원력이. 엉망이에요, 엉망. 복원력이란다. 구동력이. 한 주기에 2번씩, 그쵸? 위로 올 때, 밑으로 갈 때. 이것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바뀌냐. 악 소리가 아르르 이렇게 바뀌는 건 좀 들려줄게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그 보컬 목소리가 라 할 때 라르르 이렇게 바뀌었죠?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원음이에요. Sorry, all that you can say. Years gone by and still. 이게 원음이고요. 이제 얘가 지금 대칭적으로 안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생긴 왜곡만 한번 들어봅시다. 왜곡만. 이게 보이스 코일이 있잖아요. 자기배로가 설계가 잘못되고 보이스 코일 위치가 안 맞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소리가. 차라리 떡떡거리는 게 차라리 낫죠. 이게 굉장히 더러운 소리로 바뀝니다. 보이스 코일 뭐 대충, 그까짓 거 대충, 뭐 자기배로 대충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괜히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된 사람 소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떨리는 소리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왜곡이 있잖아요. 왜곡 성분이 굉장히 사람 목소리까지 다 들리죠. 아까 우리가 떡떡할 때는 저주파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구동력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BL에다가 I가 곱해지는 형태예요. 근데 BL이 아까 X에 대해서 바뀐다고 그랬죠. 위치에 따라서 그렇죠. 0일 때는 BL이 3이 됐다가 뭐 1mm일 때는 뭐 2가 됐다가 1cm일 때는 0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다. X에 대해서 바뀐다고요. 근데 거기에 바로 전류가 곱해져요. 전류는 모든 주파수 다 있는 거죠. 20에도 만약에. 그러니까 좀 더 고주파수가 더 나오고 특히 사람 목소리래요. 이 이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기 혀를 설계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보이스코일 위치도 잘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크게 두 개예요. 그것도 두 개. 아까 서스펜션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덩이 떡. 이거는 이게 어르륵 이렇게 바뀌는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피커의 제일 큰 왜곡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서스펜션이 설계가 잘못됐거나 자교회로 하고 보이스 코일이 뭐가 잘못됐거나 그 두 개가 제일 크다고. 다음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음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다시 아까 코일로 돌아올게요. 코일이 피해 첫 번째 이 돌돌 말아드니까 고주파수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이거 아주 골 때려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이걸 돌돌돌 말아 놓다 보니까 이게 턴수가 한 번일 때보다 두 번일 때가 힘이 전자력의 힘이 2배로 커지고 3번 턴하면 3배로 커지고 이게 보니까 한 50번 간격 되면 50배로 커지잖아요. 그잖아. 쭉 펼쳐놨을 때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돌돌 말아 놓은 거라고. 이게 이제 자석이 어떻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3차원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코아라 그러죠. 코아의 제로에 따라서 아까 발전되는 양이 다르다 그랬죠. 여기다가 뭐 굉장히 투자율이 좋은 거 있잖아요. 투자율이 좋은, 예를 들면 포뮬러이처럼 굉장히 투자율이 좋은 거. 쇠가 한 1000이라면 그 포뮬러 같은 거는 많이 10만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자석이 잘 흐르는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스피커가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어쨌든
코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도 반대편도 이렇게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이 코어가 뭐로 바뀝니까? 공기.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스틸, 철. 코어가 바뀌어버리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코어가 공기로 됐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스틸이 됐다가 또 나가면 공기, 스틸 해가지고 인덕턴스 값이 있잖아요. 예?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인덕턴스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전이 많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소리 막아내는 힘이 더 커지는 거라고. 그러면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임피던스 쑥 떨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개소리예요. 이 뒤위치에 따라서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 때리죠? 이것 때문에 음질이 또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인덕턴스가 바뀌는 거. 수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플럭스인데요. 플럭스가 위치하고 전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변화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LX 이게 뭐냐고 하면 그 인덕턴스 값이 이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 뒤로 움직일 때. 소위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에어코어로 됐다가 스틸 코어로 됐다가 에어코어 스틸 코어. 인덕턴스가 커졌다가 작았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항이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갈 때는 에어코어가 되죠. 인덕턴스가 줄어들겠죠. 전류도 잘 흘러. 뒤로 오면 스틸 코어로 바뀌죠. 인덕턴스가 커져. 전류가 잘 안 흘려. 힘이 빠져. 이거 또 비대칭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 대충 이렇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없애줄 수가 없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바로 여기다가 구리링을 박아줘요. 구리링. 그걸 갖다가 쇼팅링이라고 그래요. 이 쇼팅링을 잘 알아야 돼. 쇼팅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질에서. 약간 하이파이 쪽으로 이어폰, 헤드폰도 좀 좋은 거 해보고 싶다고 하면 쇼팅링을 안 쓰면 좋아질 수가 없어. 무빙 코일 방식에서는 갖고 온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요. 아까 바깥으로 움직일 때는 에어코어가 됐다가 안으로 오면 스틸 코어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석 여기 있다고 하면 다 스틸이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블로킹을 시켜요. 안에 있는 게 쇠가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야, 없어. 뒤에 없어. 뒤에 공기. 니 신경 쓰지 마. 실제로는 말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얘에서 이렇게 반대 있잖아요. 반대 이렇게 전류가 흘려가지고 자기 어쨌든 상승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자석이 커지는 걸 반대로 흘러가 줄여드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얘를 갖다 해놓고 나면 요 안이 있잖아요. 여기 공기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인덕턴스 값이거든요. 얘가요. 바깥으로 나가면 인덕턴스가 쑥 줄어들죠. 그렇죠? 왜? 에어코어니까. 안으로 들어오니까 쑥 커졌잖아요. 여기는 절반 정도 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딱 끼는 순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기 있을 때나 거의 비슷하죠. 증가가 안 된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 야 없어. 안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짓 알아서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있어줘야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음질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죠? 이건 아까 여기 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거 수업을 밤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분홍선이죠, 분홍선. 분홍선은 뭐냐고 하면 요 코일을 있잖아요. 코일을 앞으로 스피커에서 좀 앞으로 좀 튕겨내가지고 있잖아요. 고정시켜놓고 재본 거예요. 그렇죠? 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튀어놓고 난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재본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요. 이 빨간 선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밀어넣어. 그렇죠? 그래놓고 움직이지 마. 딱 잡아놓고 있잖아. 저주파수, 고주파수가 윅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가.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스틸 코어니까 커지고 이건 에어코어니까 줄어들겠죠. 그런데 야 스피커처럼 네가 알아서 운동해. 그러면 움직이겠죠, 그렇죠? 움직이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바로 이 파란색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엽기전력. 그렇죠? 발전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서 보면 앞하고 뒤일 때 이렇게 차이가 생겨요. 이거에 따라서 있잖아요.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있잖아요. 파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요. 음악 파형. 그래서 이런 거 없애주려고 쇼팅링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바깥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코팅을 해준다든지, 붙여준다라든지, 컵처럼 씌워준다라든지, 요 밑에가 링처럼 넣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잘 안 하냐? 돈이거든. 그래서 그 하이엔드 뭐 좋은 이어폰, 헤드폰부터 해가지고 스피커도 보면 안에 보면 있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야 얘네들 보이지도 않는데 보기 좋아라고 이렇게 굳이 코팅을 해놨는데 야 이거 웃긴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알겠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가 이게 막 바뀌고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소리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소리 궁금하잖아요. 뭐 원리는 개소리 뭔지 모르겠고 나는 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Sorry, 이제 이건 다 외워서 알겠죠? all that you 자, 인덕턴스가 바뀌었어요. 소리가 아니고 거지 같죠? 근데 이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까 그 두 개에 비해서.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뭐 플레인지일 때. 이어폰, 헤드폰은 플레인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아까 LE가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신코와 철신코와 X 위치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파수까지 영향을 다 미친다. 굉장히 고음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죠? 외국에 그죠? 고음 성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더러운 부분, 아까 코일에 의해서 어르륵 하는 거 더러움, 떡 하는 거 더러움 하고도 다 보태면 아까 그게 컸을 때 있잖아요. 비성적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도 그걸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예.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냐? 그러면 아주 쉽지. 이제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아까 공진점 이상에서는 보이스코일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공진점 이하에서는 서스펜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진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찰력이라고 그랬죠? 마찰력.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는 기계적 마찰력과 공기적인 마찰력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공기적인 마찰력 보자.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 공기적인 마찰력. 이거는 바로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마찰은. 그렇죠? 스토크의 정리에서 보면 속도에 비례하는 텀이라고. 그래서 공진점에서 속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거기서만 생겨요. 이게 어디 생기냐? 이어폰, 헤드폰,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 휴대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왜곡의 20-30%는 여기서 생겨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거는 마이크로, 작은 스피커들, 얇은 스피커들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여기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거든요. 응? 그렇죠? 공기 경로가 여기밖에 없어. 이게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어디로 나가겠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요 사이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터뷸런트한 노이즈가 생겨요. 뭐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폴피스에다가 있잖아요. 그 베이스 튜브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 근데
우리가 쓰는 마이크로 이런 계열은 잘 없어. 헤드폰은 베이스 튜브 있어요. 이어폰은 또 없어. 이어폰은 베이스 튜브 없지. 백홀 이거. 마그넷에서. 유닛에서 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래 나가는 있잖아요. 저렇게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예를 들면 얘가 없었다고 볼게. 그럼 다 일로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양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요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B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B에서 B가 커지려면 줄일 거라고. 줄어들면 계속 공기가 흐를 수 있는 병목의 현상이 더 커지겠죠. 응? 근데 이걸 줄이면요. 이게 거리의 제곱을 해가지고 B 값이 커지거든요. 길이 제곱에 반비례해가지고 줄여두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좁을수록 있잖아요. 그렇죠? 2mm하고 1mm 차이가 B가 뭐 이렇게 4배로 커지기 때문에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고 괜히 무더기 노력을 한다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좀 많이 생기지. 그 다음에 이걸 함부로 이걸 못하는 게 요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도 퀴즈인데 맨 앞에 학생 졸지 마. 집에 고민이 많나 자꾸 고개를 숙여. 저기 여기 막아버렸어요. 뚫어줬어. 어느 게 더 열에 대해서 강할까? 예? 여기 열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99.997%가 열이라 그랬죠? 열은 다 고리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고리에서 난다고? 완전 순수한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역에서 난다고. 그렇게 많은 열을 방출시키려면 이거 막아줬어요. 이 막아주는 게 더 내구성이 좋다. 열에 대해서 더 강인하다 생각하면 손 들어봅시다. 막아주는 게 좋다. 이거 뚫어주는 게 더 좋다. 아이, 뚫어야지. 뚫은 상식 아니야. 손 들어봐. 갑자기 왜 내려버리지? 손 들어보세요. 뚫어주는 게 좋다. 왠지 아닐 것 같이 뚫어주면, 그쵸? 그 느낌상. 내가 그렇게 뚫어주면, 얘를 뚫어주면 더 열에 더 취약해. 왜 그럴까? 요 사이에 공기가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열 냉각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열 대류, 열 전도. 그렇죠? 이 전도되는 양은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건 대류예요, 대류. 공기가 흘러가지고 선풍기를 해가지고 식혀줘야 된다고.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게 예를 들어 막 움직이면 공기가 이렇게 들럭들럭 나갔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뚫어버리면 있잖아요. 공기 일로 다 빠져버리는 일을 많이 안 나가. 그러면 어째서 열이 계속 축적이 되겠죠. 타버리는 거죠. 저걸 함부로 있잖아요. 함부로 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기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을 조절해줘야 돼요. 그거는 내구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운동성이 또 많이 바뀌어. Q값도 바뀌고 있잖아요. 마찰이 바뀌기 때문에 Q값이 바뀔 거잖아요. 임피던스 커브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제일 쉽게 바꾸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제일 쉬운 게 요거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요 Q값 바뀌는 건 다 마찰 저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으로. 이거 가지고 결국 여기 공기 흐름을 일로도 다 쉽게 다른 도로 우회도로 만들어 가지고 차들 병목 안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피커, 슬림 스피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풀레인지 스피커일 때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트위터다 그러면 변이가 많이 없잖아요. 공기 흐름이 적죠?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제 공기를 많이 밀어낼 때. 특히 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공기를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풀레인지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도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도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고. 여기 쭉 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렇죠? 마찰장이 갑자기 커지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생긴다? 터뷸런트 노이즈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확 커지죠. 그래서 저렇게 안 생기게끔 해야 돼요. 이게 더 직선으로 더 가게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다.
이게 갑자기 감도를 막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저음을 더 많이 내주고 싶잖아요. 그럼 더 많이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갑자기 확 커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많아. 의외로 스피커 하다 보면 특히 마이크로 계열로 TV 스피커, 뭐 휴대폰 스피커, 뭐 소형 스피커든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만 생기냐? 오직 공진점에서만 생겨요. 공진점에서만 이렇게 특히 크게 꺼지는 거 있잖아요. THD가 내가 작은 스피커들 하는데 이어폰, 헤드폰 하는데 THD가 공진점이 막 유난히 이렇게 크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이 영향. 그 위도 적고 그 아래도 적다. 그리고 말은 보이스 코일도 제대로 잘 붙어 있고 위치에 그렇죠? 자기로도 설계가 잘 돼 있고 서스펜션도 잘 돼 있어. 근데 거기 뭐죠? 공진점만 이렇게 THD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 이 마이크로라는 것들은 이어폰, 헤드폰 다 포함한 거예요. 치명적 최대 20%. 굉장히 중요한 걸로 들어간다. TV 스피커 다 보면 돼. 이런 스피커들 빼고 다 보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 특히 이거는 3차 왜곡이 심하겠죠. 비대칭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오는 비대칭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3차 왜곡. 3차는 컴프레션 되는 거, 위아래가 눌리는 게 3차 왜곡으로 THD 3차로 나타내고요. THD 2차는 위아래가 서로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은 다 2차로 나와요. 다음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은 모든 게 다 홀이 나 있어요. 그쵸?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 무조건 있어야 돼. 예? 그거 있는데 이거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그 복원력으로 작용하는 게 예를 들면 이어폰, 헤드폰이라고 하면 사라운드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라운드만 가지고 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어폰, 헤드폰 뒤에 있는 최적이죠. 최적. 공기예요. 공기. 공기가 뭘 작용을 하죠? 스프링 작용하죠. 탄성으로. 그렇죠? 공에 바람 넣고 누르고 있으면 튀겨나오잖아요. 그렇죠? 갇혀있는 공기, 어쨌든 공기는 스프링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향을 같이 미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가 갖고 있는 스티프니스 플러스 공기가 갖고 있는 스티프니스를 두고 합쳐서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대칭적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유님의 설계 잘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있잖아요. 레이저로 재보니까 변이가 되니까 잘 나와. 오케이. 헤드폰 너무 뭐합니까?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종 상태에서 대칭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넣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박스는 반드시 비대칭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스파이더하고 서라운드를 비대칭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최종적으로 대칭적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작은 변이에서는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이게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뭐 그냥 소위 말해 질량으로 있잖아요. 질량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거 최적하고 요 질량으로 작용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공진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박스 추진할 때 있잖아요. 박스 레조넌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걸 그냥 간략화시키는 걸 가지고 스피커를 바라보면 안 돼. 그거는 레벨이 아주 작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TS 파라메타들.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현실에 하나도 안 맞아. 그렇게 작은 레벨로 있잖아요. 응?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요거 있죠. 요 사이에 돌아가는 거 있죠. 요 선형적인 거 있잖아요. 요 구간이 0.001W도 안 돼요. 스피커에서.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분의 1mW도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구간이에요. 이거 아무리 현실적이 없는 거예요. 요 사이에 내가 운동할 거라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크기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유동 저항을 본다고 하면 작을 때요. 작을 때
일단 작을 때, 클 때 이야기하는 건데, 과자 크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표층으로 있잖아요. 라미나 플로라 그러는데, 이렇게 층주가 발생해가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촥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 굉장히 작은 레벨일 때요. 우리 이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서로 대칭적으로 있잖아요. 장갑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크면 커질수록 대칭적으로 커지죠. 그렇죠? 선행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저항이 커지겠죠. 그렇죠? 마찰 저항이 커질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레벨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레벨이 커지면 이게 쭉 아까 이렇게 원거리 염장으로 샥 펼쳐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터뷸런트 노이즈가 생긴다는 거지 이게. 잡음이 생겨.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속도 이상부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느 레벨 이상이겠죠. 부터는 이렇게 확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뭐가 생긴다? 바로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지금 장비에서 나와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같은 쑥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속도가 얼마지? 그러면 그 레벨은 얼마지? 이걸 좀 더 이만큼 깎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왜? 대칭력이잖아. 이제 골 때리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생적으로 나오죠. 이게 언제냐고 하면요. 보세요. 이게 공기가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뒤로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나가면 이게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면 공기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R이 있잖아요. 그렇죠? R이.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들어와. 들어왔던 게 나갈 때는 어떻게 돼? 탁 꺾여 있죠. 나가기는 어려워. 그렇죠? 이게. 얘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넣어줬다고 하면 뭐 앞으로 들어 나가나 될 텐데 이게 그래서 좋은 스피커들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나팔 같은 거 다 달아줘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 이쪽으로는 잘 안 갈 거잖아요. 그죠? 공기 흐름이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원하지 않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보이스 코일 있잖아요. 앞쪽으로 탁 튕겨나오거든요. 빨간 원래 까맣게 써야 되는 게 뒤에 공기 흐름이 원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가줄게.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와버려요. 이거 그냥 있을 때는 잘 됐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괜히 엄한 여기 유닛이 이제 바보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설계 되게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설계가 이어폰, 헤드폰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포트가 없이 있잖아요. 완전히 막혀 있는 걸 볼게요.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에 들어있는 이게 최적이 되게 작다고. 유닛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 뒤에 최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이 최적이 굉장히 작다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최적이 작잖아요. 눌러봐봐요. 잘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공이 작은 건 누르면 잘 안 되는데 큰 건 잘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탄성력이 이렇게 공기 양에 따라서 이게 복원력이라는 게 작을수록 당연히 다 스티프하게 된다고. 그렇죠? 딱딱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최적이 이렇게 작으면요. 들어가는 모션은 굉장히 어렵지만 나가는 건 어때요? 굉장히 쉽죠? 퉁 튕겨 나와버리잖아요. 탄성력이 완전히 비대칭이라고. 들어갈 때는 어렵고 나오는 건 쉽고. 그렇죠? 이게 마이크로 스피커들, 이어폰, 헤드폰들, 특히 마이크로 스피커가 좀 훨씬 더 심해요. 그 안에 최적이 굉장히 1cc밖에 안 되거든요. 1cc밖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에 그 드라이브 유닛의 스티프니스를 아름답게 될 때는, 레이저로 잴 때는 이렇게 다 대칭적으로 잘 돼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잘 됐는데, 여기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 운동시키면 앞쪽으로 튕겨 나와버려요. 뒤로는 잘 안 움직이니까, 그쵸? 앞쪽으로 움직이기 쉽겠죠? 그러면 위로 이렇게 튕겨 나와서, 얘처럼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스피커는 자기 챔버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최적 있잖아요. 자기 최적 CC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맞춰 설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뒤에 공기도 뭐가 된다고? 뒤에 공기도 오마이갓. 조심해야겠다.
뒤에 공기도 서스펜션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벤트형 스피커 설계할 때는요, 대칭적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동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럼 그냥 뭐 생각하기에는 갭 간격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답이에요. 웬걸 소리가 작아져 버리지. 갭이 늘어져 버린. 갭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났다. 6dB가 쑥 줄어드는 거예요, 음압이 갑자기. 그게 어려운 거지. 근데 이제 무식한 이제 뭐 이렇게 먹이사슬 윗선에 있는 사람은 야 그래도 씨 소리 안 나고 음악 똑같이 해봐. 그럼 밑에 사람들 죽어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 난다고 우길 수 있는 방법 없나? 막 근데 이제 고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원인은 뭐 정확한 거니까. 그러려면 아까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스홀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구멍 뚫는다 그래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음 특성도 거기서 맞추고. 그러니까 이론을 조금만 알면요, 이게 어디서 손대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스피커, 다이나믹 헤드폰 유닛 설계할 때 그냥 제일 쉽게 봐야 될 거는 변이계를 하나 사세요. 변이계. 별로 안 비싸. 레이저 이거 뭐 100만, 200만 원 좀 사거든요. 개인한테는 비싸겠지만 회사들은 별로 안 비싸. 변이를 재가지고 저주파수에서 공진점, 그 고주파 여기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만 사실은 보면 돼요. 제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누가 좀 특징해 달래요. 바빠. 하기 싫은데. 그러면 변이계만 봅니다. 그러면 한 80%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주파수에서 이렇게 위아래 대칭적으로 잘 놀고 있잖아요. 미드레인지에서도 잘 놀고, 그 다음에 공인점 이상에서도 대칭적으로 잘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별로 문제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 정말 실력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쉽나? 지금 갖고 있는 거 내가 맨 마지막 시간에는 레이저 장비로 가지고 제가 갖고 오면 측정해 드려볼게요. 그러면 남한테 절대 공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유닛이 3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변이계 장비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 많이 잡아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대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변이계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들 다 시키잖아요. LG전자 그렇지 않습니까? 시키죠. 아직 안 시킵니까? 안 시키는구나. 아니면 모르거나. 지금은 다 그렇게 시켜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회사는 다 그렇게 해요. 이제 다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음압을 통해서. 근데 변이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주파수는 보면 안 돼요. 왜? 분할 진동이 생겼으니까 그 한 지점을 찍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스코일 지점에서만 찍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분할 진동이 생기지 않는 F0 부근에서 한 10배에서 20배 올라가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F0가 100Hz다 그러면 1km, 2km까지만 봐야 되는 거지. 그 이상은 분할 진동 때문에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그 주위까지만 잘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진동파는 지금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다 구동부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동부만. 진동파는 또 다르게 봐야 돼요. 스캔해가지고. 그게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 구동부 있잖아요. 예.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만 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진동부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볼게요. 이거 하고 나서 합시다. 이게 좁빗하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코론이라고 해서 이코론 그렇죠. 자기 갭하고 턴수가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개쓰레기 스피커를 팔다니. 실제 이런 스피커 있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이런 스피커들이 있다니까. 막 팔아.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스피커를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용으로 쓸 때는 잘 몰라. 그쵸? 누가 이렇게 충격을 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부러 외력을 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카 스피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죽음인 거예요. 문을 탁 닫으면 이렇게 문을 또 끄면 또 가운데 가 있다가 또 문 탁 열면 또 닫으면 또 한쪽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되면 음질도 나빠지는 문제가 있지만 소리도 확 줄어들어요. 왜? 센터에서 안 놀잖아요. 밑에서 놀잖아요. 그렇죠? 비엘이 확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스피커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게 아까 이크롱으로 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진동체 질량을 가볍게 얘기했죠. 아, 감도 좋고 FJ로 굉장히 낮죠? 야이씨, 100Hz가 뭐냐? 80까지 내. 감도 좋아야 돼. 진동체 질량 굉장히 가볍게 해봐. 그러면 이런 스피커가 나와버려. 괴물 같은 스피커. 근데 몰라. 그래서 이코노미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돼. 근데 중국산 능력이 되게 많아요. 중국산은 제대로 만드는 회사도 많지만 물량 뛰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무조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거의 딱 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나오네. 근데 퉁침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자, 이제는 구동부는 여기 밑에 큰일 났네 이거. 이제 구동부가 있는데 진동부를 볼게요. 조금 빨리 좀.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레이더 장비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다 하얀색으로 있잖아요. 파우딩을 해요. 근데 저건 질량이 없어. 이거는 진동부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 같은. 지가 자동으로 찾아요. 레이저 초점을 맞추고 멀티톤을 내줘요. 20에서 20km까지 다. 지가 그래 아까 뭐 2000점, 3000점, 4000점, 2만점 이런까지 다 재는 거예요. 한 2000점 되면 한 6시간? 저는 또 퇴근할 때 끊어놓고 아침에 다 떠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요. 이게 이렇게 나중에 주파수 특성, 지향각도, 감도,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진동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노달 라인까지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노달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2D 도면까지 다 나오고요. 방사 패턴이에요. 이렇게 지형성 이렇게 샤프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어찌됐든 얘가 저렇게 아까 보니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진동하기를 바랬는데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은 코일에만 주는 거고 다 움직이라고 하니까 힘을 한 군데 두고 너시 나랑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스피커를 잘 하시려면요. 이거는 주파수 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똑같잖아요. 근데 높이 축이 뭐냐 하면 변이 축이에요. 밀리미터라고. 변이 대비 주파수에 대한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죠. 예를 들면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지만 음압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이 공기전기가 플랫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변이가 좀 적죠. 그러면 주파수 상에서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크게 나오고 막 그러죠. 그 주파수 상에서도 이렇게 그 음압에서도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건 한 점에서 본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2000점, 3000점으로 다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매핑을 연결시켜요. 그러면 아까처럼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오면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막 이게 낮아졌다가 높아지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고? 이제 분할 진동이 시작된다고. 이게 요 밑에 생기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게 800Hz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60Hz는 이거는 서브프 스피커겠네요. 그렇죠? F0가 60Hz 되는 거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이게 너무 많이 주무시